그것도 다 물티슈도 어차피 분해 안 돼. 그거 생분해 안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티슈를 사실 안 쓰는 게 맞는데 어쩔 수 없으면 써야죠 뭐. 자, 얘들아,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얘들아, 그래서 창의성 지수는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야. 지수로 내놓을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요. 바로 4번 문장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여기가 중심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여기를 체크합니다. 여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기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답을 이미 얘기해버렸는데 여기 진짜 좋아. 만약에 나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커먼 쓸 건가 스페시픽 쓸 건가 내용을 이해 못하면은 요 두 군데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별 달아두시고 정리해주세요. 자, 해석해볼게요. 창의력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다? 창의적이지 않다. 언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창의적이지 않다. 얘들아,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치? 창의력 있는 애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아서 방법으로 창의성이 있을 순 없잖아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건 당연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이고 뭐니 잠깐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말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얘는 이 자체 의미가 바로 커먼한 거잖아요. 그쵸? 흔한 거잖아요. 이걸 보고 누가 창의력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에서는 바로 창의적이지 못해.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 창의적인 인간들은 창의적이 되는 상황이 있거든? 어떤 상황인 거야? 바로 보편적이지 못한 상황. 그게 어떤 상황이야? 보편적이지 못한 게 바로 특정한이라고 표현한 거죠. 구체적인, 특정한 어떤 활동의 특정한 영역, sphere, 영역인 거죠. 다른 말로 particular domain이라고 표현한 거죠. particular, 특정한이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particular, specific 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창의력 있는 사람들은 사실 specific한 상황에서만 뭐 할 수 있다? 창의력을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얘들아 생각해봐. IQ 지수와 같이 내가 창의력 점수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시험지를 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를 풀어서 이 아이의 능력을 측정하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스페시픽한 방법이니 아니면은 제너럴한 방법이니? 그렇지. 너희들 매번 뭐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그 사람이 해왔던 것들을 사실 측정하기 위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되게 제너럴하고 유저한 것들이거든? 근데 그것을 바로 이 크리에이티브한 상황에 집어넣으니까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창의력 지수라는 건 낼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지수 자체가 시험인데 시험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시험 자체는 뭐란 얘기인 거야? 굉장히 유저하고 제너럴하고 유니버셜한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창의력 자체는 아주 특수하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실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력 지수라는 건 사실 낼 수가 없는 거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이 자 마지막 한번 정리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는 거야. 창의력은 뭐다? 스페시픽한 영역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얘기야. 자, 요거를 꼭 한번 체크를 잘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창의력은 결론적으로 얘들아 유저란 게 아닌 거예요. 창의력이라는 건 창의성은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한정적 영역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pecific 또는 particular 같이 쓰셔도 돼요. 근데 앞부분에 particular 도메인이 이미 왔기 때문에 굳이 안 쓴 거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앞에 그러니까 이 글의 중심 문장을 먼저 정리해드리고 그냥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바로 가볼게요. 못 빼먹었어? 여기?
쓰세요. 자, 그래서 오늘 주황이로 표시한 부분이 여러분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몇 번 문장이냐면 4번 문장이 일단 주제문이고 7번 문장은 약간 재진수라는 개념. 그치? 다시 한번 이제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같이 가볼게요. Holy Grail. 얘들아, 사실 holy가 성스러운이란 뜻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궁극적이란 뜻이래요. grail이 뭐냐? 라고 얘기했는데 궁극적 목표란 뜻이래요. 저런저런. 이런 단어는 제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grail은 목표예요. 그냥 objective, purpose, goal 이런 거 쓰지, 그지? 그러니까 어렵게 일부러 써주는 거야. first wave. 첫 번째 물결이란 뜻이죠. 제3의 물결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니? 경제에서 왜 1세대, 2세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치? 경제가 바뀌는, 그래서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그 제3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얘는 그냥 물결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첫 번째 세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창의력 연구의 첫 번째 세대의 궁극적 목표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창의력 연구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것의 궁극적 목표, 첫 번째 세대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무엇이다? 인성 테스트였던 거야. 그지? 인성 테스트. 성격 검사. 그러니까 성격 검사를 통해서 뭐 했다는 거야? 창의력 연구를 해왔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자, 뭐 할라꼬 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투부정사 체크할게요. 이놈의 투부정사는 바로 테스트를 꾸며주는 걸로 보셔야겠습니다. 일반적인, 참 이상한 말이죠. 일반적인 창의성 능력, 창의적 능력, 창의력. 일반적인 창의력을 측정하기 위한 사실은 성격 검사였어요. 어머니, 이 아이는 성격이 이러이러하니 이런 부분에 창의력이 있겠군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죠? 자, in the same way 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자, way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이거는 사실은 안 나올 건데, 이렇게 안 나올 건데, way 다음에 얘들아, way는 방법이거든? 자, 뒤에 보는 how도 방법이야. 그러면 딱 어울리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쓰면 안 돼. The way how라는 말은 세상에 없어. 같이 붙여서 못 써.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 그래서 the way 라고 쓰던가 how 쓰시던가 둘 중에 하나만 갈게요. 그래서 그것만 체크해 주세요. 오늘은 대시예요. 자, 똑같은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서는 못 써야 돼요, 친구들아. 그래서 대시 어쨌든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로 쓰였으니까 문장 안에 여기에 본동사가 하나는 접속사 하나에 본동사도 하나가 일단 붙어줘야 돼. 접속사 하나에 본동사가 없네. 그러니까 본동사를 써줘야겠네. measuring, ing는 본동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measured. 이게 관계대명사구먼. 왜냐면 이렇게 돼갖고 얘 뒤를 딱 끊어버리면 아니구나. IQ가 있구나. 관계대명사는 아니구나. 관계부사 대용에 대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몰라도 돼. 그냥 대시를 쓴다는 것만 알아도 how를 쓰지 못한다는 것만 기억해도 how 대신에 쓰는 거야. 쫄지 마. 자, 그래서 내가 쫄았나 봐. 자, IQ가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IQ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능을 측정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바로 이 창의력 지수를 내가 내보겠다 이거지. 성격 검사를 통해서. 자, 그랬더니 한 인간의 바로 이 창의력 점수는 말이죠. 스코어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쿼틴트랑 같은 말인 거지, 느낌이. 쓰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점수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창의력 점수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us예요, tell us예요? tell us예요, tell to us예요? 그렇지, tell us라고 얘기해야지. tell me, 원더걸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목적어 바로 씁니다. 자, 이 사람의 점수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야. 뭐라고 말해주냐면 그 또는 그녀의 어떤 창의적인 포텐셜. 얘들아, 포텐셜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까? 왜 체크해야 되냐면 이 단어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돼갖고 의외로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많이 생각하세요. 잠재력이라는 명사예요. 당연히 형용사일 때는 잠재력이 있는 이란 뜻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명사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잠재력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체크. 자, 그래서 그 또는 그녀의 그런 창의적인 잠재력을 점수가 얘기해 줘야만 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요거 참 중요한 단어 있어. any 체크할게요. any field of endeavor. any. 긍정문에서 쓰이는 any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뭐뭐라도 라고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그 대상을 강조해버려요. 그 어떤이란 말 자체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이런 말 쓰지. 그러면 야 질문해봐 질문해봐 어떤 거든지 질문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그건 뭐야? 아무거나 다 이거지. all, everything을 더 강조하는 느낌이 바로 긍정문의 any예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자, endeavor라고 얘기했어요. 체크할게요. endeavor란 단어 혹시 여러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어 굉장히 좋거든요. 자, endeavor는 우리가 사실 노력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노력이네요. 그냥 노력을 했어요. 약간 헌신 이런 느낌도 있걸랑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노력. 우리 effort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effort보다 고급진 단어예요. 그래서 endeavor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고급진 왜 교수님들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학생들이랑 말할 때 교수님들 왜 이렇게 좀 EBS 특강이나 뭐 이런데 뭐 저기 벌거벗은 세계사나 뭐 이런데 나오시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좀 더 쉽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인 대학교 교수님들 보면은 진짜 말을 되게 어렵게 하세요. 근데 되게 어려운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잘난 척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배우신 것들의 그런 학식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 근데 본인이 항상 두루두루 맨날 보는 게 그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얘기해 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교수님도 계시는데 어쨌든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영어도 그런 느낌이 강해요. 같은 말에 다른 단어를 쓰는 걸 왜 얘는 선호할까를 생각하시면 사실 말 그대로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커요. 네가 이 정도의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라는 개념을 쓰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effort란 단어를 맨날 우리는 노력이란 단어를 쉽게 생각하잖아. 제2외국어를 영어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선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싫단 말이야. 하지만 얘들아 너네들이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나이가 되었다면은 이 정도의 영어 단어는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단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의 어의 개념을 굉장히 동의 어의 개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다 단순히 인디버를 이거 모르고 그냥 effort로 대체해야지 곤란해요. 자주 쓰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의 어쨌든 수준을 더 높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수능 문제에서도 자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서 외우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력에 어쨌든 간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분야가 어떤 분야든지 간에 뭐한다? 이 사람이 창의력인 잠재력을 사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창의력 점수라는 게.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창의력 점수라는 건 우리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말을 해줘야만 해. 뭐라고 말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의 창의적인 능력이 있습니다요. 무슨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이 노력하는 어떤 분야든지요. 라고 얘기한 거야. Just like an IQ score처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IQ 스코어가 생각해봐. IQ 지수가 자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just like IQ 지수. 자 이 IQ 지수가 물리학, 수학, 문학과 같은 것에 자 제한이 있다 없다. 보통 IQ가 높으면 수학 잘해 못해? 잘하던데. 자 그러면 IQ가 높으면 물리? 잘하겠지. 영어? 문학? 뭐 별일 없으면 잘하겠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잘하는 애들 IQ 점수 높은 사람들 보면은 뭐 저기 뭐야 뭐 대학교도 사실 막 되게 좋은 데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치? 그 대학 가려면 어쨌든 간에 수학능력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야. 서울대를 가던 아니면 미국의 대학을 가더라도 SAT라고 하는 어떤 수학능력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험은 전 과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야 IQ가 높은 아이들이 어쨌든 결국은
과목에 굴하지 않고 뭐 한다는 얘기야? 잘 가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창의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창의력도 어떻게? 점수가 높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분야도 안 가리고 있잖아. 지금 어떤 분야 가리고 있어? 안 가리고 있잖아. 가리지 않고 가니까 그러면 얘도 가리지 않고 뭐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안 가리고 그냥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창의력을 막 발휘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분야든. 상식적으로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 같지 않아? 그지? 자,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잖아. 창의력이 있는 인간들은 창의적이지 못해. 어떤 상황? 일반적인 상황에선 창의적이지 못하는 거야. 특정한 영역에서만 창의적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줄게. for example. 예를 들어줄게, 내가. 자, 예를 들자면 뭐라는 거야? 우리가 예상하지 않잖아요. 어떤 창의적인 어떤 과학자들이 뭐 한다? 재능 있는 페인터가 또한 될 수 있다고 예상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과학자가, 그치?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르던데? 어쨌든, 자, 그거는 창의력이랑 다른 건가? 하여튼, 이거 그냥 극단적인 얘기니까 얘들아, 너무 그렇게 깊게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 갑자기 의문점을 줘서 미안해요. 그냥 이대로 책에 있는 것만 갈게요. 그러니까, 아주 창의력이 있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과학자가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화가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과학자는 과학 분야에서만 잘하는 거야.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과학 분야에서만. 미술은 근데 미술 잘하는 그 재능이 있는 사람, 그 거기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이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창의력 있는 음악가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로 컨덕터, 지휘자가 될 수 없잖아. 그리고 이 창의적인 지휘자가 또 누가 안 돼? 바로 새로운 작품들을, works를 compose, 작곡할 순 없잖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작곡을 잘하는 건 아니잖니. 이거잖아. 그러니까 왜 얘들아 그런 얘기 하잖아. 막 뭐 예를 들면 노래를 되게 잘한다고 해서, 그치? 뭐 음악을 막 잘 작곡하고 그러진 않잖아. 이 사람은 노래만 가수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끝. 그치? 꼭 그 사람이 작곡을 잘하고 작사를 잘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창의력이라는 건 결국 뭐다? 스페시픽한 영역을 갖고서 그 안에서만 창의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사실 어필하고 있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것은 결국은 스페시픽하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였죠.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하다가 놓친 아이들 몇 마리 어법 체크 좀 할게요. 자, 얘들아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저희는 첫 번째 32번이라고 여기 써있죠. 자, 여기를 한번 볼 건데요. 자, 해즈 쓸 거예요? 이즈 쓸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다. 얘들아 해즈야 이즈야? 일단은 이즈를 쓰면 뒤에 리미티드를 반드시 봤었어야 돼요. 그죠? 리미티드가 어떤 얘기는 이즈랑 오면 수동태고요. 해즈랑 오면 지영아 능동태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ed로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수동이 아니라 이 앞자리에 비동사가 있다 없다야. 비동사가 PP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수동, 없으면 능동이야. 얘들아 근데 여기는 딱 보면 여기서 끊어졌어. 목적 없잖아. 이거 전치사잖아. 동사 뒷자리에 목적 없이 전사 바로 썼다는 얘기는 얘는 수동이란 얘기겠지. is limited. 근데 limited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IQ 스코어는, IQ 점수는, 지수는 결국 뭐야?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력 점수는 분야를 가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is not limited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 잘해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여기 35번. 그리고 여러분 밑으로 가시면은 몇 번이었냐면 이거 중요하죠. be good be good at이에요. 미안해요. 자, 잘한다라고 할 땐 be good at 쓰셔야 돼요. 뭐뭇을 잘해요. be good at.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뭇을 잘하다 be good at 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no 다음에 대절 타동사 다음 자리라서 이 대절은 명사절이라고 적어두시면 감사하겠어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시간이 참 애매해요. 36번 뭐예요? 36번? 내 얘기 안 했냐? 잠깐만. 그거랑 그 28번인가? 어머머머, 제가 얘기 안 한 데가 있나 봐요. 잠시만요. 어디죠? 여기 안 봤구나. 진짜 중요한 거 안 봤구나. 자, 그래서 돈 이스펙트잖아. 이스펙트 다음 자리에 목적어 다음 자리에 to 부정사 써야 돼요. 이스펙트 목적어 to 부정사 5형식 패턴. 그래서 to be 쓰셔야 되고요. 그 윗자리에는 지금 여기는 for example이었고 35번, 36번 됐어? 그럼 나머지 다 설명된 거야? 28번이요. 28. 28이 뭐야? 잠깐만. 그 워스랑 월 문장. 뭐 쓸 거야 그러면 너네는? 주어가 단수니까. 자, 네. 안 끝났어요. 얘들아, 그렇게 필통부터 지금 정리하지 마시고요. 자, 나 말씀하세요. 단어. 단어 뭐? 단어가 주세요. 단어. 뭐 다 얘기해 줬는데. 그럼 자, 요거 체크해. 저기 뭐야? 잠재력 체크, 인디버 체크, 유니버셜 체크. 얘들아, 근데 유니버셜은 참 좋은 단어 아니냐? 그치? 이 단어는 보편적인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돼. 근데 아까 그 보편적인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뭘 썼지? G로 시작하는 말? 제너럴이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느낌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고. 이거를 약간 반대로 그럼 얘기하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S로 시작하는 스페시픽을 쓴다거나 아니면 P로 시작하는 파티큘라를 그치? 반대말로 쓸 수가 있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유니버스가 네. 유니버스라고 하면 우주. 네, 유니버스는 우주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거잖아요. 우주적인 거니까 범세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 넘어서 다 아우르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보편적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까지 정돈을 하겠습니다. 아니 안 끝났는데 왜 자꾸 끝내려고 하지?